웃음과 감동, 그리고 사람 냄새 가득한 배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 배우 고창석 배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배우 하고 있습니다. 예, 영화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요즘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창석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최근 소식을 조금 그래도 처음이니까 좀 궁금한데. 상반기에는 그 멜로무비라고 넷플릭스에 방송된 거 이제 준비했었고, 그다음에 영화 승부가 개봉을 해가지고 무대 인사를 좀 다녔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 있는 그 아르코 대극장에서 이방인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라는 극단을 지금 28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연극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연극제 공식 초청작으로 이제 개막작으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승부 영화 그 바둑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평소에 좀 바둑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바둑,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그 승부 감독도 그렇고 이병헌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바둑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둑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바둑을 몰라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 사실 조은영 구단 국수님과 이창호 국수님의 어떤 이야기 자체가 워낙 드라마틱한 거라서 네. 궁금한 건 바둑을 이제 잘 두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게 더 걱정이네요. 궁금합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우의 하는 그 지망생들이 많은데 좀 지금 현재 배우 지망생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실 말이 있으신가요? 저요? 네, 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만두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내가 더 어렵다. 내가 어렵다. 내가 지금 일도 없고. 본인이 어려우신가? 근데 그래도 또 조언 한마디? 저는 배우 지망생이란 말이 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학생은 학생인데 배우가 되고 싶다. 네. 그런 의미겠죠. 그냥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많이 많은 경험들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배우 지망생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연을 여러 번 하고 나서도 저는 지망생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 공연 자체가 작은 공간에서 아니면 정말 소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겠죠. 큰 극장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배우가 아니에요. 이미 사실은 10원짜리 하나라도 받고 시작했다면 이미 저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 지망생이란 이름 뒤에 숨지 마라. 네. 정말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무대에서 공연을 했다 하더라도 학생이 아닌 다음에 네. 공연을 했다면 이미 배우기 때문에 네.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배우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또 그렇겠죠. 이제 배우만 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팅! 화이팅! 상당한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그래서 보면 아버지가 서울대학 출신이시고 어머니가 연세대 출신이시고 또 형이 변호사시고 그리고 누나가 조지타운 대학교 언어학 교수. 그런데 혹시 배우의 길을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게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 나왔나? 아닐 건데. 오! 우리 어머니는 네. 신문에 이게 났더라.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해서 연대라는 건 아는데 네.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반대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에서 이제 제가 천덕부르기 같은 역할이었죠. 하면 형 반만 해라 소리를 달고 살았는데.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제 성격상 제가 맞이였다 하면 네. 배우를 계속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도 이제 형이나 누나나 너무 빠르게 잘 커져서 장단점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본인들 그게 덜 걱정했고 나중에는 뭐라 해야 될까 구속받지 않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30살에 서울 간다고 했을 때 네. 우리 아버지가 차라리 그래라. 차라리 가라. 차라리 그냥 지금 내 눈앞에서 얼쩡얼쩡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서울 가서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해서 이제 서울에서 30살에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막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네요. 그러지 않을까? 예,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형님이나 형수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가라 이러셨는데 TV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 출연하시고 아버님이 그제야 배우로서
아들 자랑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왜냐하면 영화관을 또 찾아가셔서 직접 영화를 보지 않으시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연극을 수십 편을 하고 뭐 영화 뮤지컬을 많이 했는데 네. 우리 아버지 맨날 하는 얘기가 너희 뭐 밥이나 먹고 다니냐?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네. 뭐 1박 2일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는 그쵸. 어떤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뭐 자랑스러워했다기보다는 저게 뭐 등신은 아니네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자랑하시고 다녔다고 저는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나도 못 들은 얘기. 잘못된 기사인가? 아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치죠.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영화, 드라마, 공연 중 모두 소중한 작품이시겠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신지요? 지나고 보면 고생한 작품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네. 나중에 그것이 이제 나의 배우 생활이나 어떤 사회관계에 도움됐던 영화 아니면 뭐 공연이 결국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영화나 따지면 뭐 고지전 같은 경우 고지전. 네,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6.25 때 모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네. 10년이 다 돼가는데 예. 지금도 그럼 6.25 때 딱 모이시나요? 6.25 때 또 모일 것 같아요. 와. 정말 할 일 없는 애들. 그래도 만나면 우리 같은 배우로서도 좀 그러잖아. 배우가 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배우는 배우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먹고 살까? 또 내일을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가는 작품이 이제 영화로 따지면 고지전 네.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네. 공연으로 따지면 뭐 뮤지컬 같은 경우는 킹키부츠 같은 경우 네. 제가 초연 때부터 해서 올해 1월까지 제가 10주년 공연을 마무리했어요.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바로 공연을 해요. 킹키부츠 공연. 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빠졌거든요. 아이고, 너무 아쉽네요. 아유 아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공연을 하자고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만 킹키부츠를 같이 해봤던 10년 동안 같이 해봤던 사람들은 이미 좀 가족 같은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연이 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방인. 이거 나갈 때 끝났겠네. 그러네요. 이번 주까지죠. 서울연극제 네. 공식 초청작입니다. 극단 자체가 이제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예요. 그래서 네. 이제 공연을 이제 연극에서 무대에서 말이 아니라 그 장면을 시각화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코러스로 나와야 되고 네. 또 사실은 우리가 가난한 극단이기 때문에 네. 책상이랑 의자만 가지고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네. 계속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대사량도 상당히 많은데 네.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네. 상업적인 연극이나 영화를 할 때도 재밌지만 후배들과 함께 장면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그 재미가 정말 쏠쏠해서 행복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출연 작품 중에 고창석 배우님과 가장 비슷한 캐릭터는 누구였을까요? 지금까지.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캐릭터는 거의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연극이나 뮤지컬은 좀 다르겠지만 네. 연극은 어쨌든 영화는 좀 또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또 이미지를 벗고 네, 또 그래서 뭐 최근에 했던 넷플릭스에 제가 영화 감독 역을 몇 번 했었어요. 영화 감독 역을 몇 번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상반기에 넷플릭스가 개봉했던 멜로 무비가 그랬고 네. 제가 거의 한 20년 전에 찍었던 고지전의 감독님의 네. 첫 번째 작품 이제 영화는 영화다. 에서 영화는 영화다. 감독 역을 했었는데 네. 그런 어떤 감독 역을 하면서의 뭐 어떤 것들이 일상적인 건 모르겠지만 작업을 할 때 적당히 정의롭고 적당히 비겁하고 적당히 자기 작품에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은 진짜 정말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또 출연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1박 2일, 러닝맨, 무한도전, 아는 형님까지 또 출연하셨는데 또 예능 방송은 또 어떠셨나요? 좀. 예전에는 그냥 나갔어요. 뭐 1박 2일이든 네. 고맙게도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네. 나갔는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요? 실은 우리가 공연 끝나고 네. 이게 인지도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사실 네네. 영화를 그때도 수십 편을 찍고 드라마도 꽤 했을 텐데도 네. 사실 그냥 어디서 본 사람 뭐 이 정도였는데 네. 그때 어떤 그 예능의 파괴력은 사실 좀 상상 이상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좀 너무 힘들었어요. 아, 예, 일상생활 하는 게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한 새벽 3시쯤에 걸어가는데 뒤에 1박 2일이다! 어디 또 뭐 대학로에서 구석에 술 먹고 있으면 이게 다 술 얘기네. 뭐 어쨌든 알아보시는 분이 너무 많죠. 그 무게감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왕관을 뭐 견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와 저는 그 버틸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예. 더더군다나 이 뒤에 안 했던 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유재석 강호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그 예능에 나왔을 때 저는 좀 사실 좀 생각보다 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상이 재밌다라고 제 일상이 재밌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네. 뭐 요즘 보면 뭐 기안84다 아니면 그 광규형 착하거든요. 광규형 아니 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이 예능에 특화된 사람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긴 해요.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가끔씩 섭외가 들어오면 근데 지금은 이 예능이나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뭔가 그때는 되게 내가 실수하면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좀 실수해도 좀 될 나이가 됐고 또 뭐 제가 어떤 그 작품을 통해서 뭐 어떤 뭐 또 대박이 날 거라는 어떤 기대도 많이 없고 네. 만약에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면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예능을 하나 찍었는데 그냥 너무 재밌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니까 또 혹시나 실수가 하더라도 또 잘 편집을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이제 가끔 들어오는 예능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혹시 말씀해 주셔도 되나요? 뭐 찍으셨는지? 최근에는 푹 쉬면 다행이다. 다행이야. 네네네. 네, 그걸 이제 저번 주에 오픈을 했어요. 방송을 했어요. 네. 이렇게 방송하고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한 번 더 찍자고. 반응이 좋았네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지금? 전에 공연 때문에 제가 피디님 제가 안 보려고 안 본 게 아니고 지금 이거 공연 기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본방송을 못 봤다. 알겠습니다. 대박 났대요. 대박. 근데 이제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네, 너무 예능이 힘들어서 힘들구나. 진짜 힘들어. 진짜 만약에 예능에 고정 MC 자리가 들어오면 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돈 많이 주면 안 할 이유가 뭐. 돈 적해주면 안 해? 돈이 중요하죠. 저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사람마다 저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재미가 있든지 네. 돈이 되든지. 네. 재미도 있고 돈도 되면 뭐 너무 네. 좋겠지만 네. 세상에 그런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좀 쫓아가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대신에 지금 같은 우리 극단 작품을 하자면 서울연극제 네네. 이방인인데 이건 정말 돈이 안 돼요.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밖에 받지를 못하지만 네.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되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우 활동을 하는데 돈만 받아 안 되고 재미만 받아. 그래서 재미가 있든지 돈이 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만 되면 그렇죠. 콜! 수많은 또 영화도 촬영하시고 또 배우로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가장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뭐 배우를 하면서 내가 배우로 막 크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재밌어서 계속 하던 중에 네. 된 건데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면 그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려졌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제가 영화는 영화다랑 의형제로 네네. 그 2년 연속으로 영화제 조연상 후보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영화는 영화다 되게 저예산이에요. 그래요? 출연료를 200만 원 받았는데 에이전시에서 30% 떼가고 뭐 세금 떼고 하면 뭐 100 몇십만 원, 130몇만 원인가 120몇만 원 받았어요. 와, 저희는 전혀 몰랐죠. 저희는 모르죠. 의형제를 제가 셋이 찍고 청룡영화제 조연상 후보가 됐는데 그때 500만 원 받았나? 그러면 이제 에이전시 30% 떼고 350만 원 세금 떼면 뭐 그렇게 받았겠죠? 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떼돈 번 줄 알아요. 영화제 나오고 막. 영화가 너무 잘 네. 돼가니까. 그래서 대학로 가서 술을 사면 술을 산다고 지랄하고 안 사면 안 산다고 지랄하고 어쩌라는 건데 뭐. 근데 사실은 내 생활은 바뀐 게 없는데 네. 이게 뭐 오해면 오해고 네. 그런 것들이 하면서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삶이 어떤 것들이 있으면 확 바뀔 줄 알았어요. 네. 내가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화제를 나갔어? 내 삶이 확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또 다시 오디션을 봐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게 뭐지 맞나 하는 그 생각. 그게 사실은 아예 무명일 때 갈 때는 좀 덜 힘들어요. 근데 이제 뭔가 라고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될 때는 너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네. 더 미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뭐든지 되게 직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잘 버티면 내가 생각했던 그게 되고 네. 그 시기를 못 버티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이전 상태로 돌아가요. 사실 그때가
뭔가가 이제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뭔가가 바뀌지 않을 때가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때 극복 방법이 좀 있었을까요? 극복은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사람.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래요. 이게 힘들다고 이제 집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충분히 이해가 가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지 마라. 나와서 너 당구 치면 나와서 친구들하고 당구도 치고 술도 마시고 술 먹고 꼬장을 부려도 되고 하니까 네. 그냥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절대 혼자 밖에 있지 마라. 네. 예. 제일 무서운 게 우울증인 것 같아요. 배우들한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배우 10명이면 다 잘 나가는 배우 10명이면 그 중에 7명 이상은 공황장애 우울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럴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아닐 것 같은 사람도 공황장애가 엄청 심하대. 다 아는 얘기니까 하다면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그 이경규 선배님도 그렇고 네. 그 구라 씨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잘 살고 있는 너무 성격 좋은 자태현도 공황장애로 되게 오랜 기간을 네. 앓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활동 잘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자태현 경규 선배님이나 구라 씨는 잘 모르지만 자태현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너무 대단하고 대견하고 좋은 배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창석 배우님은 혹시 공황장애가 온 적 없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왔다 갔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좀 무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크게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다 아니면 우울증이다 생각해보면 그럴 시기가 없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오랜 기간 약을 먹거나 네네.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나서 즐겁고 좋은 사람도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만나는데 굳이 얼굴 붉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술을 먹고 작업을 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네. 작업하는 게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갈등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아무리 마음이 맞고 아무리 작업적인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작업을 해도 그 안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당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잘 견디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인간관계를 넓히지 않으면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관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글쎄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창석 배우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렵죠. 행복. 아니면 이거 빼셔도 상관은 없는데. 패스. 행복이란 무엇일까? 글쎄요. 행복.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행복. 패스하죠. 그러면 삶의 원동력이 있으실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그런 얘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이제 좀 유명해졌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남은 기간 웃기지 마. 난 아직 시작도 안 한 느낌이야. 이야, 진짜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한 느낌이에요. 지금도 나는 늘고 있어. 와. 지금 연기가 막 늘고 있는데 지금 막. 우와.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노래도 늘고 있고. 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제가 배우로 살아왔던 것 중에 두 번째 원동력은 어떤 컴플렉스 같아요. 그 뭐냐면 저 보세요. 저 대가리도 크고 팔다리도 짧고 뚱뚱하고 옛날에는 좀 괜찮았는데 내가 알고 나의 단점 컴플렉스가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배우로서 나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꾸준함과 노력이 제일 중요하네요. 뭘 하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10km 뛰고 10km 조금만 5km 뛰고 발굽혀펴기 몇 개 하고 그렇게 하면 좋아진다는 걸 누가 몰라. 다 알잖아 사실.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 힘들죠. 그렇게 하는 놈 내 주위에 100명이면 몇 명 없어요. 배우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으신데요. 고창석 배우님에게 배우란? 배우란 행복이란 사실 이렇게 딱 정의를 좀 내리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배우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조건? 아니면 예를 들면 조금 타고난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진짜 좋아만 해도 할 수 있는 직업인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누가 더 잘생겼어? 네. 누가 더 예뻐? 집안에 돈이 있고 누가 또 욕할 거랬네. 엄청 많아. 네. 아니면 학벌이 막 서울대야. 네. 카이스트고
그런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있겠죠. 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남자로 따지면 강동원처럼 생긴 거, 뭐 전지현, 김태희, 뭐 송혜교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집안에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내 학벌이 뭐 어디 가서 우아하는 학벌도 아니야. 걔 또 아무것도 없어. 그 상태에서 얘기할게요. 네. 그 상태에서 얘기할게요. 네. 그렇죠. 많이 만나고 영리하게 많이 하고 영리하게 활동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영화를 하고 싶어. 네. 그잖아. 난 배우인데 네. 영화를 하고 싶어요. 그럼 영화 오디션을 다 봐요. 예를 네. 들어서. 네. 근데 맨날 떨어져.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면 차라리 영화 배우 말고 어차피 영화를 알아야 되니까 연출부나 제작부나 아. 거기에 지원을 해서 영화의 전반적인 공부해봐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차라리 친구들끼리 재밌게 그냥 유튜브 쇼츠를 찍는다 생각하고 아. 너네들끼리 그냥 재밌게 찍어봐봐.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없음. 배우가 내가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 배우면서 저 배우는 왜 안 뜰까? 저 가수는 왜 안 뜰까? 가수들 있죠. 배우들이 있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훌륭한 네. 조건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조금은 영리하고 조금은 뭐라 해야 돼?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영화를 찍고 싶어서 영화 오디션을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찍고 온 배우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어디 갔다 왔어? 오징어 게임을 찍고 왔대. 네. 야, 그럼 뭐 어떤 건데 재밌냐? 몰라, 뭐 세트장에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 뭐 세계적인 배우가 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선배 수백억짜리 영화 주인공을 했는데 잘한. 몰래 케이블 드라마를 찍고 있대. 원래 계약이 케이블 드라마 찍으면 안 돼. 안 되는데. 근데 선생님 그거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케이블 드라마에 아무도 몰라. 응답하라 시리즈. 응답하라 시리즈. 누군지 아시겠죠? 저보다 선배고 응답하라 시리즈에 따라. 이런 거 근데 말해도 되나요? 몰라, 뭐 구석 뭐 해놨는데 뭐. 그러니까. 누군지 참 궁금하네요. 참 너무 좋은 형님이야. 너무 좋은 형님이고 죄송해요. 참 재밌어요. 이게 배울 것도 너무 많고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배우들 심정을 너무 많이 해요. 제일 기억나는 게 제 극단 애들끼리 이제 공연 준비할 때 MT를 갔어요. 그래서 전화가 무심하게 와서 야, 정석 어디냐? 저기 극단 후배들이랑 MT 왔습니다. 어딘데? 한 3시간 지나니까 저기서 차가 와 오는데 뭐지?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바로 오셨어. 극단 후배들 사준다고 알지도 못하는 와. 제 후배들 사준다고 막 선물을 해서 밤새 같이 후배들하고 술 마셔주시면서 얘기해 주시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성동일 선배님 감사합니다. 진짜 안 그래도 그 아빠 역할로 나오신 분 말하려고 했는데 맞네요. 역시나.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몽아트 채널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몽 아트 채널 시청자 여러분, 사실 다 힘들다? 뭐 그렇죠. 힘들다고 하면 지금 뭐 영화도 10분의 1로 줄었다 그러고 드라마도 뭐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사회, 경제, 정치 모든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때 같이 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좋은 사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는 아까 행복이 뭘까요?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채널 또한도 여러분과 함께 힘든 시간 그리고 나중에는 좋은 시간을 함께하는 좋은 채널,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후배들한테 바라지 않습니다. 얘 공연도 보러 가고 네. 유튜브도 찍고 있는데 내 영화도 안 보고 내 공연도 안 보고 죄송합니다. 꼭 보러 가겠습니다. 아무 기대도 안 합니다. 저에게 연기 또 선생님이시자 저는 춤추면서 연기하는 방법을 그때 알았거든요. 후배들한테 되게 베풀고 항상 도와주시는데 그런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배우가 네.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제가 혼자서 배우를 막 했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극단을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네. 이제 어떤 외부에서 작업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동병상련이죠. 아, 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것과 더불어서 또 가끔 가다 보면 보석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을 보면서 또 내가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같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그랬었고 항상 칭찬해 주시고 네. 공연에 대해서 좋은 그 얘기를 해주시고 끝나면 네. 맥주도 한 잔 사주시고 그런 어떤 제가 받은 것들이 제가 선배님들이 저한테 해준 것처럼 저도 뭐 후배들한테 뭐 차 한 잔, 밥 한 끼, 술 한 잔 뭐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울림이 그럼. 또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